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장중 변동성이 높은 양상을 지속했으나 전일의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38% 상승한 24,190.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9% 오른 2,619.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44% 높은 6,874.4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각각 5.2%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5.1% 하락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11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솔직히 말하면 자산 가치가 너무 높았다면서 우리의 시각에서는 반가운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고 있다며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고 자금 조달도 상당히 원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도매 재고는 시장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에는 0.6% 증가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2% 증가였습니다. 12월 도매 판매는 전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12월 재고대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9개월에서 1.22개월로 낮아졌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3.2% 급락한 59달러 2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WTI가 올해 들어 6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커진 가운데 달러와 강세와 또 미국의 원유 생산 및 재고 증가에 이어서 미국의 가동 중인 원유 시추기가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유가가 6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5.2%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5.1%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다만 장중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서 최근 급락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한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부담감이 있었고요. 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향후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상황도 봐드리죠. 국내 증시는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82% 내렸고 코스닥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이 2%, 중국과 홍콩도 무려 4에서 3%대 급락이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증시 급락으로 패닉 상태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하고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늘 알아볼 이슈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금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핵심 살펴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한 주였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대표님? 일단 미국 증시가 한 5%가량의 하락, 그리고 우리 증시 한 6% 정도의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근데 그 하락 속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하루는 급락하고 또 하루는 급등하고, 그래서 또 다시 급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 전체적으로는요, 주간 단위로 한 6.2%, 6.4% 내외의 하락. 사실상 주간 단위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마감이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고용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우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조금 더 과하게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통화 당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한껏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대두가 되면서 시장, 일단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에 따른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변동성 지수의 급등, 그리고 시장 내 지수의 주가 지수의 급락 부분이 나타났다. 근데 환율 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조금 좀 여기서 우리가 가미해서 좀 더 추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환율 시장 미국의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달러의 강세에 따른 영향이랄까요, 원자재 가격은 다소간 지금 하락을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굉장히 트리플 장세가 오히려 거꾸로 반전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달러화의 약세, 그리고 물가의 상승이랄지 인플레이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 기대감이 조금은 좀 지나친 나머지 시장의 우려감으로 오히려 거꾸로 역습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 일단 지수 내에 바로 반영이 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어찌 보면요,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이벤트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주는 아마도 시장은 다소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고요. 이번 주 시장 내에 미칠 이슈들, 일단 가장 큰 것 바로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예정에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시장을 눌렀던 부분은 통화에 대한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재정의 확대라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는 부분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정부 지출의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화의 긴축과는 또 다른 반대편에 통화의 긴축은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반면 재정의 확대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주까지 시장을 눌러왔었던 상당 부분의 시장 잠재 요인, 소위 말하는 잠재 우려 요인이 이번 주 발표되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5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이로 인해서 아마도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이 통화 긴축이라는 우려감을 상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운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이 부분 잠시 후에 이제 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두 번째는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월, 화, 수 3일만 거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목, 금 양일간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양일 동안 과연 어떤 글로벌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미리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은 춘절 연휴가 조금은 더 길게 진행이 되죠. 우리는 15, 16, 17, 18 이 정도 이제 그 4일의 연휴를 갖게 되지만 중국은 15일에서 22일까지 무려 8일간의 연휴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각종 뭐 소비랄지 아니면 여행이랄지 이런 부분들 아마도 평창 올림픽과 맞물린 그리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번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아마도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시장 내에 좀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네. 세 번째, 상당히 이 부분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 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융자 그리고 미수금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급등락 장세가 오히려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가질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미리 일단 신용융자 잔고가 큰 그런 종목들은 조금 좀 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통화의 관점은 분명히 긴축 속도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증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가지표,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CPI가 됐건 PPI가 됐건 물가 관련 지표 분명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환율의 변화 부분. 지난주에도 엔화가 1,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 부분 우리 시장 내 거꾸로 된 어떤 그 기계류랄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불어오는 그런 분위기도 일정 부분 감지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한때 엔화 94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1,000원 언저리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글로벌 일본과의 경쟁력, 일본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환율 시장의 변화를 따라서 일단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그 효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는 고용 지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의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상당 부분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오히려 반대돼서 역전되어서 지금 현재 시장 내 그 투자 심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미국 FOMC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과 그리고 고용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빼놓지 마시고 지금 현재 FOMC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 부분,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 이에 대한 힌트는 분명히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고용 지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달러화의 방향성, 앞서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 FOMC에서 통화 긴축 정책이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다 보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발표되는 인프라 투자 계획, 소위 말한 재정 확대 정책, 시장의 기대치, 시장의 어떤 그 기대를 상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달러는 다시금 약세 방향으로 반전할 수 있다.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달러의 강세, 통화 긴축에 따른. 근데 재정 확대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 이게 좀 상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다소간 방향성의 혼조 부분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달러와의 약세와 강세, 방향성의 혼조는 결국 우리 원화의 약세와 강세의 혼조 방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시장 내에서 과연 시장 분위기,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조금은 좀 헷갈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적은 이제 그 마무리가 지금 되어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뭐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PER을 중심으로 다시금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고 주가 차별화가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되면 어느덧 시장은 다음 분기 실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의 과도기에는 밸류에이션, PER이 항상 시장 관심 중앙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의 호조 업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는 순이익의 증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순이익의 증가가 지속되는 업종, 반도체와 화학, 에너지, 그리고 은행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아침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의 다소간에 좀 적자가 1.2조 원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부분,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의 확대, 실시, 이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1.2조 원의 확대 그리고 최소한 2022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대, 누적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능성 예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거꾸로 과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갔을 때는 흑자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은 제약업종과 바이오업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문재인 케어의 확대로 인해서 케어의 확대라는 뉴스에 따라서 제약과 바이오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제 건강재정보험이 조금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건강심사, 의료보험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제약, 약가 인하 압력이 제약업종에 불어닥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바이오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항상 사이클적으로 어떤 그 순환장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보일 때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보일 때 이때 제약업종과 바이오업종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 아마도 제약 바이오 업종에
그다지 긍정적인 뉴스일 수는 없다라는 부분. 네. 우리 이 부분 분명하게 확인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주요 경제 일정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월, 화, 수만 개장이 되죠. 네, 월요일 오늘 저녁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계 아마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고요. 14일 수요일이죠. 미국의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 시장 끝나고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발표되고 중국 일본은 이제 4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고요. 16일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주요 이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미국의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지금 시장에 이렇게 커져 있는 변동성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떨까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앞서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을 눌러왔고 시장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놨던 부분이 미국의 통화 긴축의 기조다. 통화 긴축의 속도가 과연 얼마만큼 빨라질 수 있겠느냐. 과거 이때까지 예상돼 왔었던 부분은 한 2차례에서 3차례. 하지만 지금 현재는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불고 있다라는 부분. 통화 긴축이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우려감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시장을 눌러왔고. 근데 반면에 정부가 가진 정책, 3가지 정책이 있죠.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규제 완화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통화 정책이 시장을 눌렀는데 재정 확대라는 1.5조 달러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이 이제 확실하게 시장 내 도장을 찍는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 다소간 통화 긴축이라는 한쪽과 재정 확대라는 한쪽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어떤 쪽에 더 힘이 실어 갈 것이냐. 아마도 지금까지는 통화 긴축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렸다라면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부터는 아마도 재정 확대라는 쪽이 시장의 투자 심리의 중앙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바로 테더 청문회의 마감이었습니다. 테더 청문회 그게 큰 어떤 시장 내 영향 없이 우려감 없이 오히려 우려감을 잠재우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켜 놓았었던 비트코인을 관련된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화 추구는 최소한 아마도 시장 내 고평가 논란이 있는 IT 그리고 고평가 논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다소간의 지금 진정기미, 변동성 축소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건강보험공단의 다소간의 좀 적자 소식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의 해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1.5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1.6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90%가 넘는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인프라 투자 계획의 대다수는 아마도 건설 쪽에 상당 부분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예상, 이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 확대는 결국은 소비 지출로 진행이 되면서 한 박자 늦게는 결국은 미국 소비에 다시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시장 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미국발 어떤 그 소비재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아마도 달러화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울러서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통화 긴축은 분명히 달러화의 강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요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달러화의 강세를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요.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계속해서 달러화의 강세를 용인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어 왔었던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잘 견뎌왔었고 잘 유지가 되어 왔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3%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왜냐하면 수입물,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통화 당국의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를 계속해서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재정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재정 확대가 나타나면 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고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다라는 얘기로 시장은 변하게 되면서 달러화의 약세로 조만간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시장 내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달러화의 방향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장 변동성 확대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바로 신용융자가 급감하고 있고 주식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깡통 기자가 속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변동 장세를 변동 상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게 뭐 자금을 지금 조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현재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변동성 시장. 일단 그만큼 시장 내 어떤 수급의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매매 반대 경고 등이 켜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신용융자 지난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8일 기준으로 하루 새 3천억이나 감소하는 3천억이 신용융자가 감소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주식을 팔아서 갚았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팔아서 갚을 만한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반대 매매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반대 매매 우리 지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주식 담보 가치가 140% 미만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담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그러면 시장가 매매를 하게 되죠. 시장가 매매는 조금 좀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하한가 매도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시장가 매도, 하한가로 매도를 해서 거기에 걸리는 최상호가로 그냥 체결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일단 파는 게 중요하니까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담보권을 강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이번 주 어떤 그 하락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악순환에서 자칫 잘못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어떤 그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꼭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거꾸로 내가 마진콜에 돈을 그 현금을 입금을 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좌 확실하게 신용이 있다라면 그 부분 지금 현재 담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를 했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조금 좀 거꾸로 이제 이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현금 보유자라면 오히려 거꾸로 이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시장 내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멘텀 투자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현금 보유자라면
거꾸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는데요. 이 부분을 다소간 좀 전체적인 증권시장에 지금 어떤 그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조금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좀 치사하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리긴 좀 거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돈이 흘러다니는 시장에서는 냉정한 어떤 그 투자 판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3일만 열리게 됩니다. 설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틀 동안의 휴장이지만 글로벌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일단 올 시간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 되는데 그때 한번 글로벌 시장 내 어떤 주요 지표들, 어떤 주요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그래 놓으면 아마도 이번 설 연휴 기간 이게 팔고 가야 될지 현금을 더 확대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주식을 보유한 채로 그대로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될지 이 부분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14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이 끝난 이후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다시 말하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의 국한에서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1분기 CPI 죄송합니다. 4분기 CPI죠. 4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4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마도 달러화의 약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던 당시.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아마도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쪽으로 조금 좀 지나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기대할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중국의 춘절 연휴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 관련주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여행, 엔터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 개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원자재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집합 부분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휴를 앞두고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주식을 홀딩해도 돼야 하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러니까 홀딩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현금을 확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 다소 좀 안정화 국면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이 소위 말하는 통화 긴축에 반하는 재정 확대 정책이 진행된다. 확대 정책에 대한 시장에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 그러면 시장은 상당 부분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그 설 연휴 기간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해서 보유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이런 과도기에는 저PR주,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요? 예, 이번 주 이제 이제 반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지금 현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무게중심, 투자 심리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인지를 생각을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경기가 불황해 있을 때는 통화 정책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통화 확대 정책,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개선시키려는 재정 확대 정책. 근데 지금 현재는요, 통화는 긴축 정책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재정은 계속해서 재정 확대 정책으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하나 더 보태진 것이 있죠. 조세 감세 정책까지 같이 합쳐져서 재정 확대 정책에 힘을 더
보태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분명하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통화 긴축이라는 우려감 쪽에서 재정 확대라는 쪽에 기대감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인지 말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소위 말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시장에 나타날 모양새일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시장 내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러화의 방향성일 수밖에 없다. 통화 긴축은 달러화의 강세 방향이지만 재정 확대 정책은 달러화의 약세 방향일 것이다. 예.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달러화의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금 원유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띠게 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띠게 된다면 다시금 시장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어떤 그 순환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그 핵심 이슈와 핵심 이벤트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상통화와 바이오 헬스케어 소위 말하는 고 PER주에 대한 거품 논란 예. 이 부분이 조금 좀 지난주에 있었던 테더 코인과 관련된 청문회 이후 다소간 좀 잠재워지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시장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PER 중심으로 다시금 재편성이 되게 되면서 고평가 논란이 다소간 좀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 종목들은 시장 내에서 다소간 좀 소외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하나 말씀을 드렸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지금 적자 1.2조 원의 적자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그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일단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금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또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자면 우선은 일봉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구간들, 자, 302지수부터 305지수들 전반적으로 지켜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선은 그 구간들 지켜내고 반등을 좀 준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급락된 이후에 이 구간들 이겨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야장 때도 보자면 지금 추세 상단부를 다시 재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죠. 근데 지수 자리값으로는 우선은 지금 310지수, 315지수 아래부터는 지속적으로 300지수, 295지수 굉장히 큰 진폭의 저항대들이 크게 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매매 전략이 펼쳐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추세 하단부들부터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가격대들, 저항대들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우선은 예상 저항들, 예상 지지력들은 당연히 어제 전일 저가를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저항은 전날 고가,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 아래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우선은 갭 하락으로 빠졌던 구간을 메꾸는 데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력 302지수, 1차 306지수,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310지수까지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틱이나 5분봉짜리 작은 그림들에서의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세 하단부를 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눌림이 있더라도 우선은 310지수 아래부터는 매도 쫓아간 것보다는 큰 눌림 이후에 반등을 조금씩 노려서 전반적으로 빠진 구간의 3분의 1이든 절반 정도를 먹는 게 오히려 더 매매할 때는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번 주 장중 거래일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상태인 거고요. 시가 때 지지력들 확보하는지를 보고 나서 싸우시던지 아니면 추세를 넘어간 이후에 눌림에서 매수 대응들 여전히 유효하겠다. 저번 주에 300지수 지지력에 신경을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300지수 지지만 됐고 아직은 더 빠질지를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장 때 눌러서 반등했던 것들 오늘 잘 지켜내고 추가적인 반등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현지 시각으로 12일이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가 큰 걸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놓여 있죠. 자, 이 구간 달러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수 영향이든 경제 영향이든 모든 게 달러와 유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요. 미국 이슈도 당연히 유로에 반대적인 영향을 그대로 줄 겁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를 보자면 추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분봉상에서도 대추세를 여전히 하단부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 고가를 2월 8일 날 찍은 이후에 정확하게 고가 이상을 강력하게 테스트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이게 고가인 상태에서 수렴 보합을 들어서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슈가 이거 방향을 결정하겠다. 그렇다면 아시아 유럽장은 이 차익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는 그림보다는 우선 혼조세 양세 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보합권에서 지지력 매매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방향성은 지표 발표 이후에 보는 게 좋겠죠. 자,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유로 달러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있는지를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졌죠. 가다가 눌림목에서 잡고 위쪽으로 돌리는 그림들 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의 이 자리들 그대로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가는 이 구간들 지지력들을 그대로 받아낸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박스권 내에서의 큰 오차 없이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만 약간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이동이 돼 있는 상태죠. 여전히 보합 구간에서 끝났고요. 저가 눌림에서의 매수 반등들 여전히 유효하겠다. 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선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길게 여유있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분할 대응 싸움이 더 유리한 장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로 저항 여전히 1.2400대 아래 구간을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3500까지 열고 볼 생각입니다. 단 이 구간들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두 마디로 나눠 있다고 보이고요. 이 구간 마디와 그 다음에 이 윗구간 마디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저항점들을 안착한 이후에 윗구간이 열리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 상단부 근처에서 테스트하는 도중이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눌림 구간에서 이 윗구간 1.2300대를 돌파하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그게 돌파가 한다면 12350까지 열 생각입니다. 당연히 쫓아간 매매보다는 분할로 대응해서 눌림 단가를 맞춘 상태가 좋을 것 같고요. 저가를 빼거나 그 다음에 지지했을 때 다시 추가적인 저가를 낮췄을 때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그림도 여전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이 달러 인덱스 혼조 상승에서 좀 더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저희가 추세 61달러 초중반까지를 매도 추세로 열고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 매수 롱포를
되돌려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각각의 매수 자리들에서 30핍, 50핍을 튀어주었지만 여전히 매도 쪽으로 눌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세로 500핍, 600핍을 먹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60달러 아래에다가 단가 맞출 생각을 하고 롱포는 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타분들은 하나 돈으로 60에서 70만 원, 적게는 40만 원을 한 3번 연속 먹을 수 있었을 관계고요. 그 다음에 60달러 아래다가 맞추는 롱포들은 여전히 지니까 추가적인 돌파 여력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61.50부터 빠른 진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0달러 기준으로 위에 150핍, 아래로 150핍을 치고 60달러로 오늘 확인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은 추세를 지키고 매수 쪽으로 홀딩해서 갈 수 있는지 전략을 짤 생각이고요. 그 구간들 오늘 지지만 잘 되고 그 다음에 60달러 확인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그 롱포들은 단가가 69.50부터 60달러 부근에 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눌리면 다시 매수 진입, 그 다음에 그냥 간다면 예로 매수 롱포를 째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겠다 보고요.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는 58.50대 지지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60.50까지를 추가적으로 여는 모습으로 60달러 안착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는지 눌림 매수 배팅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도 한번 살펴볼게요. 짤막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서 저희가 단타부터 시작하는데 롱포는 오버를 해도 좋고 대신 단가를 이 구간 아래에다 맞출 준비를 하고 싸워라. 그래서 분할 진입을 해서 이 구간대 테스트하러 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들이죠. 여전히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또 전일 거래일 때 이 구간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리딩 때도 다 같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렸다가 유로와 크루드 오일을 저희가 공격적으로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좀 보수적으로 이 아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 굉장히 큰 수익도 주고는 있지만 한 계약으로 700달러의 수익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굉장히 롱포로 찔 수 있는 그림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수령 구간 보합권들 지지력들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눌림 매수 여전히 유효하겠다. 13150 지지력에 13230까지를 추가적인 돌파를 하는지 볼 거고요. 이 구간들 돌파가 된다면 다시 보합권 상단부까지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아직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전략들을 아직 유효하겠다고 보고요. 롱포가 아닌 이상은 200달러, 100달러 이상만 나더라도 익절을 잡고 하는 매매 여전히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